잘 벌고 잘 살자. 안녕하세요. 팍스 인베스테이너 진행을 맡은 이주원입니다. 여러분, 하이라이트 어닝 시즌의 하이라이트 주간의 마지막을 또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또 내일 하루의 장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그만큼이나 오늘 장, 내일 장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과 내일이 다음 주 우리의 장을 또 만들 거니까요. 계속해서 우리가 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이 장을 움직여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이 생각을 여실히 하게 된 게 오늘 아침인데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얼굴이 좀 많이 퉁퉁 부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어제 저녁에 제가 맵고 짠 음식을 먹고 잤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좀 시장도 똑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만든 원인에 대한 결과가 다음 주에 또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이나 오늘 아침이 또 오늘의 장을 만들 것 같고요. 내일과 오늘이 다음 주 장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트레이딩도 있었고 빅테크주들의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사실상 3대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는데요.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습들이 반영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장에서 최고치를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죠. 방금 전에 좀 발표가 됐던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에서도 실적 자체는 잘 나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도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장을 마감하긴 했지만 실적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장에서 코스피는 어땠을까요? 코스피는 트럼프 트레이딩이 지속되면서 오히려 박스권 안에서 등락을 지속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외국인 순매도 영향 보여주면서 반도체, 금융주들이 좀 약세를 보여주면서 대형주가 반등하기는 어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지수 상승폭을 약간은 축소하는 모습, 그런 흐름이 우리 시장에 나타나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권 분쟁 이야기가 계속해서 시장에 힘을 실어주기는 했습니다. 고려 아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긴 했지만 어제장에서는 하락하는 모습, 하한가를 찍는 모습 보여주기는 했습니다만 티웨이 홀딩스가 급등하는 모습과 함께 동서그룹이 52주 신고가를 찍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소식 또한 안 전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재건 지원대를 조금 파견하겠다 이런 모습들을 시사를 해주면서 재건 테마주가 상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방산 또한 알 수가 있었죠. 이제는 누구나 알 수 있는 K방산의 모멘텀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 트레이딩에 이어서 호실적 그리고 수출주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방산주들 앞으로도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이 세계 경제 모멘텀 자체가 약간은 둔화되고 있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의 격차 자체는 축소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됩니다. 그러면서 서비스업에서 이 재화로 소비가 넘어가는 추세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좀 시장의 흐름을 봤다면 이제는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핫 이슈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인베스테이너 핫 이슈 톡톡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핫 이슈는요, 네이버 소식입니다.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가 이 베타에 오픈을 하면서 3%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사실상 네이버 스토어가 강세를 보여준 건 그 전부터 보여주고 있었죠. 사실 뭐 쿠팡이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다음 경쟁 상대로 지목된 기업이 아무래도 네이버였는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2조 6,665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5,067억 원을 기록할 것을 예상을 하면서 지금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그냥 네이버 스토어가 아니고요. AI를 기반으로 해서 베타를 오픈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뭐가 좋냐면요. AI를 통해서 우리가 이 쇼핑몰들을 좀 비교할 수 있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사용자 취향과 관심사를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 네이버가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함으로 따라서 계속해서 우리 시장에서 좀 강세를 보여줄 수 있는 쇼핑계의 좀 대표 주자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이버가 계속해서 뭐 몇 주 하한가, 몇 주 하한가 이렇게 하면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베스테이너에서는 네이버 조금 더 지켜보자 이런 말씀 좀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이버가 기대감을 좀 가져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었는데요. 거기에서 주요 포인트로 작용을 했던 점을 저희가 쇼핑몰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계속해서 배송 문제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네이버 이 부분에서도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도 네이버 쇼핑몰 조금 더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본코리아 상장이 10일 안쪽으로 들어왔다라고 전해드렸었는데요. 여러분 좀 관심을 갖고 계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 더본코리아 상장에 관심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100조 원 효과 통했다. 12조 원 몰린 더본코리아 이게 헤드라인인데요. 지금 필요한 이 자금 12조 원가량을 지금 다 모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더본코리아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본코리아 상장에 대한 우려심이 많이 들어오기도 했었죠. 이유가 또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업계 자체가 100조 원에게 너무나 의지하는 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더본코리아 자체가 고평가되었다. 이런 우려가 또 나왔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프랜차이즈들이 굉장히 더본코리아의 안에 많기는 하지만 백다방 등 이 주요 브랜드에게만 너무나 치우쳐져 있다. 이런 현실적으로 좀 우리가 의문점을 가질 만한 이야기도 나오기는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점주들과의 갈등들이 해소가 되고 이 매출액 또한 다시 한번 회복을 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더본코리아가 사실상 그런 리스크들을 이제는 조금 감수해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기업 공개를 앞두고 백종원 씨가 기자들 앞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그런 질문을 했는데요. 이 오너 리스크 어떻게 생각하시냐라는 질문에 백종원 씨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나이에 사고 칠 것이 뭐가 있냐라면서 미디어에 노출된 10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참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정감사에 나왔을 때도 그렇고 어떤 부분으로 다 이야기를 해봐도 정말 오너 리스크 한 점 없었던 더본코리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뭐 여담이지만 이 백종원 씨가 건강검진도 다 했는데 뭐 결과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전달하면서 더본코리아 상장에 문제가 없을 것을 좀 시사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의 걱정을 좀 우려를 낮춰줬고 여기에 더불어서 흑백요리사가 정말 성황리에 마감을 하면서 백종원 씨의 신뢰도뿐만 아니라 인지도까지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더본코리아에게 계속해서 힘을 주지 않을까 싶으면서 이 상장 이후로 얼마만큼 더본코리아가 또 수익을 얻어낼 수 있을지까지 이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모습으로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좀 더본코리아 이 속한 프랜차이즈들 많이 애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정말 더본코리아에 속한 프랜차이즈들 많이 이용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뭐 외식업계임에도 불구하고 왜 상장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우려들이 좀 무색하리만큼 지금 더본코리아가 상장을 해줘서 잘 성장하는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다음 이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또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스가 국내 IPO를 접고 미국 증시에 상장을 추진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한 건데요. 아직까지 토스의 입장에서는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니다. 다만 지금 국내 플랫폼에 대해서 글로벌 핀테크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전달을 한 건데요. 그래도 이 쿠팡처럼 미국에 좀 나가주는 것들이 우리 시장에도 많은 힘이 되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유는 뭐 이런 걸 들 수가 있겠죠. 약간의 뭐 미국 자체가 자금 규모가 크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0조 원이 넘는 좀 가치를 받은 만큼 지금 몸값이 10조 원이 넘다라고 얘기하는 것부터가 이 국내에서 인정받은 것 이상의 인정을 미국에서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뭐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쿠팡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으면서도 약간의 고전을 국내에서 겪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토스 또한 우리 국내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기업이니만큼 미국 증시에 상장을 하게 되더라도 국내에서의 민심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제가 토스를 처음 쓰기 시작했을 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은행에 직접 가서 계좌이체를 해야 되고 뭐 끽해봐야 뭐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 내 핸드폰에 내 지문만으로 내 비밀번호만으로도 이 계좌 송금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센세이셔널하게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토스가 많은 혁신을 보여주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또 하나의 혁신을 우리 토스가 보여줄 수 있을지 이번 토스에게 또 다시 한번 기대를 걸어보는 것이 또 클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 국내는 플랫폼에 대한 이 기업에 대한 인식 자체가 지금 예전만큼 좋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 상장이라는 곳으로 발을 좀 뻗쳤으니까 이제는 이 인식들을 좀 극복하면서 잘 나아가주는 모습을 보여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이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조금 우리 시장의 위기가 될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요. 슈퍼엔저 회귀하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슈퍼엔저 사실상 우리 슈퍼엔저일 때 국내 증시에 악재로 영향을 미치기도 했지만 어떤 부분으로는 또 호재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는 게 좀 이해가 가는 것 같은데요. 슈퍼엔저 지금 다시 한번 회귀한다라고 하면 어떠한 현상들이 다시 발생을 할까요? 지금 일본 여행이 안 그래도 사랑을 받고 있는 상황에 아무래도 슈퍼엔저가 다시 회귀를 해준다라고 하면 분명히 일본 여행 수요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좀 그런 것들을 고려도 해볼 법한 게 지난 1일에 143엔 정도로 거래를 마쳤던 엔달러 환율도 150원대까지 육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지금 원엔 환율 100엔당 900원 선을 조금 다시 회귀하는 모습, 이런 모습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경기 부양 관측도 해봐야 하는 요소까지도 지금 우리 시장 안에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니케이 환율 하락을 좀 볼 수도 있겠는데요. 코스피는 이에 좀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퍼엔저가 다시 돌아오나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거기에 뭐 정치적인 영향까지나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정치적인 영향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정치적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이 타격을 받진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이나 뭐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도 그렇고 이 엔화가 많이 떨어진다라고 해도 그렇고 우리 시장에서 많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엔화까지 우리가 강달러만 좀 치중할 것이 아니라 엔화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동선까지도 계속해서 파악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우리의 마음을 참 많이 아프게 하고 있었죠. 계속해서 52주 신저가를 찍고요. 35일 연속으로 좀 외국인에게 매도를 당하는 등 이렇게 어려운 모습을 우리 삼성전자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삼성전자의 실마리 이제는 좀 풀릴 수 있을까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이번 주 후반에 이제 실적 발표를 다시 한번 앞두고 있습니다. 저번 3분기 실적 발표에 너무나 큰 실망감을 안겨주면서 정말 이례적으로 사과문까지 게시하는 문제까지 나왔었는데요. 이 삼성전자가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할 때 중요 포인트가 어떤 게 있냐면요. 부진했던 사업부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TSMC가 엔비디아와의 갈등을 벌이면서 삼성전자가 이에 대해서 반사수혜를 얻지는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우리 안에 계속 있기는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TSMC와 경쟁하고 있다라고 하기에는 지금 삼성전자가 정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부진한 사업부들이 얼마만큼 이번 실적에 잘 나와줄지도 좀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HBM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와 이 SK하이닉스 모두에게 HBM을 좀 납품받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제품에는 SK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등 이런 모습을 보면 삼성전자가 사실상 우리 국내 시총 1위 기업으로 지금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삼성전자가 HBM3뿐만 아니라 4까지 도전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의 의견들은 너무나 좀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긴 하겠지만, SK를 견제하기 위해서 삼성전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뉴욕 증시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를 앞두고 계속해서 조금은 그 대금이 미미한 모습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 자체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염두해 두면서 결국에는 이 변동성 장세 안에서도 삼성전자가 어떻게 이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을지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이슈 알아봐야겠죠. 우리가 참 많이 관심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 화장품주 이야기인데요. 본느가 이 K뷰티를 이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각과 이 증권가에서는 지금부터 이 K뷰티의 부흥기가 시작됐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그럴 것 같습니다. 화장품주 이제는 바닥을 다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해서 일본에서도 그렇고 많은 국가에서 화장품에 대한 국내 화장품에 대한 인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일본은 약간 명품 화장품에 많은 좀 힘을 실는 부분이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 인디 브랜드까지도 관심이 여겨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기에 시작을 이 본느가 시작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 화장품주 지금 투자 적기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중국 경기가 부양을 해준다라고 하면 우리 수출주들 다시 한번 힘을 받을 텐데요. 그때 화장품주가 본격적으로 대표적으로 좀 힘을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화장품주 지금부터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핫이슈 톡톡 알아봤다면요. 이제는 우리 국내 증시가 여태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 미국 증시는 어땠는지, 우리 증시의 날씨를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주원의 증시 날씨 시간입니다. 어제 처음으로 시작하기 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좀 이해하기 쉽게 우리 날씨 예보 듣듯이 편하게 듣진 않으셨나요? 오늘도 이 국내 이야기 한번 편안하게 날씨 예보 듣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 굉장히 쌀쌀하면서도 시원하고 청명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그런 날씨가 이어질 텐데요. 마냥 기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 찔찔 나오고요. 우리 감기 걸리신 분들, 독감 걸리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좀 제가 강조하고 싶은 섹터가 있었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제약바이오주 제가 강조하고 있었죠. 계속해서 독감, 감기, 비염 이런 치료제들이 이 시기에 좀 각광을 받게 될 것이고, 이뿐만 아니라 대상포진이 또 유행하는 환절기이기 때문에 그만큼이나 제약바이오주들이 힘을 받아줄 수 있는 가능성,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이번 주에 우리 국내 증시를 좀 보기 전에 이 전장에서 10월 30일에 3대 지수 어땠는지 잠깐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 아마존 강세를 보였습니다. 여전히 좋은 실적을 보여준 알파벳과 아마존이 잘 나가줬고요. 아마존은 특히나 AI에 대해서 강력한 투자 기조를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앞으로도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투자자들의 의견을 얻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AMD와 인텔 같은 경우에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AMD도 그렇고 이 인텔도 그렇고 사실상 보여주지 못한 것이 너무나 큰 것인데요. 인텔의 경우에는 1.8나노를 2026년
2026년까지 출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 부분들이 많이 내려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18A 공정 기술에 맞는 칩을 설계하고 시뮬레이션 하는 데에 필요한 도구와 이런 것들을 인텔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인텔 공급업체들이 좀 밝힌 것이 영향을 미쳤고요. 하물며 인텔 공장 근처에도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상 인텔의 1.8 나노가 2026년까지 실현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보도된 것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사실상 빅테크 기업들이 상승을 지속해주기는 했습니다만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이 영향이 반영되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적 발표는 이어질 텐데요. 실적 앞으로도 잘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이나 아직까지 우리가 미국 3대 지수를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대선을 얼마 남기지 않았는데요.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 시장 많이 변할 수 있겠죠. 그에 따라서 변동성 장세에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런데 트럼프 재임 기간이 다시 한번 우리 시각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재임 기간이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이 한국 코스피 상승률은 52.99% 상승했습니다. 사실 트럼프가 재선하기 시작했을 때가 2000포인트, 2065포인트로 시작을 했는데요. 끝날 때에는 3000포인트를 육박하면서 끝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임기 초에 3000대로 시작을 해줬는데 현재는 17.35% 하락한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사실상 반도체 기업, 국내의 반도체 기업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좀 우리 시장은 살아날 수도 있다. 이런 것까지 열어두면서 시각을 넓힐 필요성 있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우리 시장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전장에도 역시나 흐림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전장에서 유일하게 조금 문제가 됐던 것이 고려아연의 유상증자인데요. 사실상 이것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이 지금 주주환원 워싱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한가를 경신했습니다. 사실상 비싸게 매입한 지분을 싸게 팔겠다라는 것인데 투자자들 입장에선 이게 당연히 반가울 수가 없는 소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삼성전자 이틀간 거래액이 어제 순매도액보다 작아지면서 순매도액이 이 거래액을 넘어서면서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고전을 겪는 모습 볼 수가 있었고요. 관망세 가운데에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거래 대금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예상하셨겠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이니까요. 약간은 지금 시장 우리가 조금 관망하는 태도를 보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강달러와 위험자산 선호 심리도 하락한 것들인 우리 시장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우리 증시 날씨까지 알아봤고요. 다음번으로는 이 날씨와 함께 업종까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업종 카카오게임즈와 크래프톤 계속해서 잘 나가주면서 맑은 해가 뜰 것으로 예상되고요. 예상하셨겠지만 배터리 2차 전지주는 아직까지 전기차 캐즘 요소로 인해서 아직까지 가기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수출량 증가율을 아직까지는 좀 기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 보여주면서 화학 분야도 아직은 흐린 해가 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주원의 증시 날씨 예보도 여기까지 해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 일부를 약간 정리를 해보자면 국내 증시 아직까지 좀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줬고요. 그런 모습들 보여주면서 뉴욕 증시도 힘을 같이 내주지는 못하는 모습까지도 확인해봤습니다. 여기까지 1부에서 핫 이슈를 한번 알아봤다면 2부는 또 더 알차고 재미있는 이야기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채널 고정!
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생활 속의 경제를 접목시키는 시간이죠. 생활 속의 경제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좀 티키타카 해보면서 저의 경제적 생활과 우리 시청자들의 경제적 생활까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소비 트렌드입니다. 이 소비 트렌드, 제가 퀴즈를 먼저 내보고 싶은데요. 지금 소비 트렌드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저는 단연코 MZ들의 소비 트렌드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5060 세대가 경제의 허리이긴 하지만 지금 소비 트렌드 자체를 MZ에게 따라가고 있는 만큼 이 소비 트렌드 MZ에게 좀 맞춰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MZ 소비 트렌드 어떤 게 좀 많이 좀 집중이 되고 있을까요? 저는 단연코 디지털 컨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활을 살아가도 여러 가지의 소비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디지털을 빼놓을 수 없는 시기가 되었는데요. 단순히 음악을 들어보는 것도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온라인 게임 그리고 책도 이제는 전자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만큼이나 MZ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소비자들 안에 이 디지털 콘텐츠 자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라고 생각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팬데믹 이후로 더군다나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수요는 더욱더 올라갔죠. 그러면서 엔터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들이 이쪽으로 좀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팬데믹을 지나면서 태어나고 그때 성장기를 겪었던 친구들은 지금 실제적으로 대면하는 것보다 비대면에 더욱더 익숙한 모습 보여주면서 사실상 팬의 활동도 계속해서 연예인과 만나는 것도 비대면으로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라는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만큼이나 소비 트렌드 우리 MZ에게 조금은 집중되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에 관련 미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좀 이렇게 경제, 돈, 자산 이런 이야기를 할 때면 시험뿐만 아니라 중요한 경기뿐만 아니라 징크스, 미신에 조금 더 의지하게 되진 않으신가요? 제가 알고 있는 이 돈에 대한 미신 좀 얘기를 해보자면 금두꺼비를 두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가게 앞에 가면 해바라기를 이렇게 꽃을 많이 두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이 다 돈을 불러들인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하면서 그런 미신들이 좀 영향을 미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또 어떠한 미신들을 좀 알고 계신가요? 이 미신들이 결국에는 나의 경제적인 소비 습관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요. 내가 어떤 미신들을 믿고 어떤 미신들에 좀 추종을 하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소비 습관을 어떻게 갖고 있었구나, 경제적 관념이 어떻구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 보시는 하루가 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인식을 돌아보는 것 자체가 투자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성향을 가진 투자자인지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알아두는 것이 투자의 첫걸음으로서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다시 한번 강조돼야 할 지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투자뿐만 아니라 내가 벌어들인 수익을 잘 절약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오늘 좀 절약 비법을 함께 공유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거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들어가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절약을 열심히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많은 방법의 절약 방법을 좀 듣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과 이 절약 방법에 대해서 공유하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식비를 줄이는 부분은 또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다양한 요리법을 생각을 해보거나 아니면 장 보는 방법이 있거나 이렇지는 않으신가요? 요즘에 그러면서 백종원 씨가 유튜브에서 정말 저렴하게 장을 볼 수 있고 저렴하게 요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이야기해 주는 것들이 인기가 많은 이유가 다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장을 볼 때 최소한으로 장을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좀 아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약을 하는 것 자체가 그냥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 경제 상황에서, 이 경제 시장에서 더 나은 소비자로서, 더 지혜로운 소비자로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그렇게 절약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나를 좀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시면서 다시 한번 절약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어제와 좀 비슷한 이야기죠. 가장 기억에 남는 소비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어제는 제가 포인트 카드를 좀 예시로 들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예시를 좀 들까 합니다. 내가 평소에 사고 싶었던 예를 들면 이런 원피스가 있어요. 그런데 이 원피스가 세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 가리지 않고 그날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집에 와서 입어봤는데 맞지 않아서 입지 못하는 경험.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있으시지 않는가요? 좀 우리가 소비를 할 때 당장 세일이라는 것에 눈이 멀어서 바로 소비를 해버리는 것들. 이렇게 나의 실패한 경험이든 성공한 경험이든 함께 나누면서 소비 경험을 함께 공유하는 것도 우리가 지혜로운 소비의 첫걸음을 떼는 데에 굉장한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주고 더 현명한 소비자가 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가족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자, 그 다음은 가상화폐와의 첫 만남입니다. 참 첫 만남은 많이 어렵다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가상화폐 지금은 트럼프 트레이딩이 다시금 나와주면서 가상화폐가 다시금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상화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들어가고는 싶으나 비트코인이나 여러 가상화폐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관망하고 더 공부를 해봐야겠다 이런 좀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요. 투자에 대한 리스크 자체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들어갈 때에는 신중하게 들어가셔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가상화폐를 처음 좀 접했을 때 나의 기분과 투자 경험은 어땠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상화폐에 대한 정보들은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만큼 지금 트렌드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 정보 계속해서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공부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방송 중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 활용해 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여기 QR코드 들어가시면요. 팍스경제TV 유튜브 채널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채널 이용해 보면 다양한 소식들 접해보실 수 있고요. 나뿐만 아니라 정말 전문가가 얘기해주는 투자 인사이트까지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여가 시간에 이 부분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적인 재테크 방법입니다. 이상적이다라는 이야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것이 이상적이고 어떤 것이 정말 맞는 재테크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장기 투자, 주식, 부동산 등 여러 방법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은 저금리 시대를 대비를 해서 재테크의 중요성이 굉장히 또 올라오고 있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수익을 올릴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투자, 이상적인 재테크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생활 속의 경제 이야기 시간 속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은 좀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서로에게 많은 이야기를 전달하고 이슈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생활 속의 경제 이야기 가볍게 넘어갔다면 다음 주사인 볼트 퀴즈 시간에서는요, 조금 더 심도 있는 이야기 해보려고 하니까요. 그때까지 채널 고정!
네, 이렇게 주사인 볼트 타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특별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을지 함께 기대해 보시면서 출발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또 연말을 맞이하면서 다시금 수요가 몰리고 있는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 방송에서 계속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로까지 나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 투자에 관련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만큼이나 우리가 투자 트렌드에 대해서 늦춰주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만큼이나 어쩌면 여행이 좀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여행 트렌드까지도 우리가 잡아가는 시간 알아봐야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여행지 어딜까요? 1위는 스위스인데요. 저와 마음이 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스위스를 좀 신혼여행으로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정말 어릴 때부터 했습니다. 아무래도 스위스 하면 정말 온화한 기온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예쁜 경치를 아침에 일어나서도 볼 수 있고 저녁에서도 볼 수 있고 또 맛있는 음식도 있고 하니까 신혼여행에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혼여행뿐만 아니라 이 가족여행도 그렇고 뭐 혼자 여행을 가도 그렇고 스위스는 많은 수요가 있는 지역이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 1위가 스위스라고 합니다. 2위는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어떤가요? 정말 많은 분들의 이 꿈의 도시가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가 이탈리아에 가면 좀 로마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로마에 가면 우리 경주처럼 역사 문화를 좀 볼 수가 있겠고 피렌체에 가면 아름다운 좀 경관을 볼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도시죠. 베네치아에 가면 어떻죠? 정말 내가 영화 속의 한 장면에 온 것처럼 주인공이 된 것처럼 그런 느낌을 좀 느낄 수 있는 정말 그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정말 문화가 좋은, 문화가 깊은 이탈리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어떤가요? 저도 이제 앞으로 베트남을 갈까 하고 있는데요. 베트남 물가가 싸다 얘기는 참 많이 들었는데 찾아보니까 너무너무 싸더라고요. 사실 저의 체감은 거의 3분의 1 가격을 넘어서 5분의 1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물가가 싸더라고요. 그만큼이나 지금 장기간 여행을 하고 싶고 장거리 여행을 하고 싶은 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가에 대한 부담이 없는 국가가 단연 베트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태국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태국이 이 상위권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태국 또한 이 저렴한 물가가 좀 장점으로 부각이 될 수 있겠고요. 거기에 지금 이제 겨울이 되는데 따뜻한 날씨까지도 장점으로 또 작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인이 여행의 민족이라는 거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죠. 그만큼이나 지금 이 경제 시장이 너무나 어렵고 경제 상태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행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여행주들 잘 가고 있고 앞으로도 잘 갈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추석 연휴 때는 추석 연휴 때문에 잘 갈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 징검다리 연휴도 그렇고 바로 연말이 이어지면서 앞으로도 연말 통해서 여행까지도 잘 가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징검다리 연휴 때 좀 보여드렸던 건데요. 일본을 소개해드렸죠. 오사카 좀 이 연휴를 통해서 많은 여행객들이 몰렸습니다. 사실 이 도톤보리 사진은 인스타에 들어가면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씩 있는 사진인 것 같습니다. 저도 하나 있는데요. 이 도톤보리 오사카 자체가 굉장히 한국인에게 사랑받을 만한 어떠한 문화가 있고 음식이 있고 그런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장점으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음식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오사카 가면 정말 좀 이질감을 느낄 만한 외국인의 음식이 아니라 정말 한국 현지 음식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한국인 입맛을 저격하는 음식들 또한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 갈 만큼 갔나 보네 쌀쌀해지자 인기 폭발한 여행지라고 하면서 여행지들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한국인이 사랑하는 여행지 하면 1위가 일본은 맞는데요. 그 이후로도 바짝 다른 국가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2위로 베트남이 왔고요. 3위로는 중국, 그 후로는 서유럽 태국 순으로 왔습니다. 사실 제가 좀 유행에 민감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위 베트남 하니까 저한테 베트남이 좀 많이 인식이 들어왔나 봐요.
그러면서도 좀 베트남처럼 멀리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이번 연휴가 좀 많았고 그만큼이나 좀 멀리 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만큼이나 또 장거리 여행지에 대한 수요가 많이 올라왔다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트렌드 어떻게 변했나요? 옛날에는 여행을 잠깐 다녀와서 바로 일을 해야 되니까 너무 피곤하지 않고 빠르게 그 자리를 빠르게 문화를 볼 수 있는 곳, 빠르게 뭘 먹고 올 수 있는 곳 이런 곳을 많이 선택을 했다면 지금은 정말 깊이 있는 여행이 정말 트렌드다, 유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해외 관광 명소를 방문하면서 너무나 많은 좀 한국인들을 만나고 해외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어로 된 간판, 한국어로 된 주문서, 한국말을 하는 사장님, 한국말을 하는 직원들을 보다 보면 아 약간 나 해외여행 왔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약간의 회의감이 들기도 하죠.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공감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현지화 여행이 또 부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다른 외국에서 한 달 살이가 지금 굉장히 유행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농도 깊은 현지화 여행을 하고자 하는 수요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게 되는 거죠. 이것들을 제주항공 같은 이 근거리 항공사들도 많이 파악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많은 프로모션들이 다시금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여행지에 가서 어떤 거 많이 해보시나요? 저는 이런 거 많이 해보거든요. 사실 이렇게 관광지에 가 있는 거 말고 정말 동네 카페나 동네 강 옆에 가가지고 영화 속의 주인공 된 것처럼 마치 그 나라 여행객이 아닌 그 나라 사람이 된 것처럼 현지인처럼 행동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좀 예전에는 나만 하나 싶었는데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여행을 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연말에 좀 여행의 수요가 올라가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그렇다면 어떤 여행들의 수요가 좀 몰릴 수 있게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장거리 여행에 대한 수요가 꽤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예능에서 뭐 아이슬란드도 있고요.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처럼 지금 유럽 주요 여행지가 좀 소개가 되면서 많은 여행객들, 많은 사람들의 여행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여행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죠. 사실 여름이 끝나고 시원한 날씨가 시작되면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아, 진짜 어디로든 좀 떠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좀 그거에 공감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 날씨, 느낌 자체, 뭐 온도, 습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의 마음을 자극하는 요소가 되지 않나 싶지만 그래도 단연 강력하게 작용하는 것은 시각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예능이나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렇게 이색적인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여행자의 심리를 자극하기에 충분하다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장거리 여행을 해야겠다. 이번 연말에는 이런 국가에 가서 이렇게 여행을 좀 보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여행사에서 먼저 파악을 했겠죠. 그러면서 여행사에서 여러 가지 프로모션을 조금은 준비하고 있는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행사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호재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경쟁 또한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기 어때? 뭐 마이트립 같은 경우에 숙소와 항공 같은 경우 같이 묶어서 좀 할인을 해주겠다 프로모션을 내주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 여행자에게 수요를 더욱더 자극하는 모습. 그럼 주식시장, 경제시장에서도 다시 한번 이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서유럽과 동유럽 약진이 더해지면서 항공권과 이 숙박 가격 자체가 안정세에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서유럽, 동유럽 이런 국가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마켓에 대한 관심까지도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수요 증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고 있는 체코와 튀르키예 또한 여기에 함께 좀 관심을 받으면서 주목받게 된 국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지금 바뀐 여행 트렌드처럼 몇 박 며칠 그냥 잠깐 다녀오는 여행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 일주를 하면서 이 나라 자체를 향유하고 이 나라에 깊이 스며들고 오는 것들이 이 수요의 중점이다라는 것들을 이 여행사가 파악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행을 하면서 역사와 문화, 음식과 자연까지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상품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사실상 소도시는 좀 대도시에 비해서 교통 인프라나 여러 가지로 혼자 여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자유여행보다는 이런 나와주는 프로모션을 통해서 일주 여행을 하고자 하는 수요까지도 올라가고 있다.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종목들이 좀 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저번에 이어서 티웨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티웨이 역시나 경영권 분쟁이 좀 부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좀 2대 주주 간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지분 격차가 강하게 줄어들고 있으면서 이는 주가 상승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좀 예시를 들어보자면 대명 소노시즌 같은 경우에는 티웨이 항공 지분을 좀 취득하기 위해서 사업 다각화를 좀 추진을 했고 이에 시너지 효과를 얻었다까지 얘기 드릴 수 있겠고요. 이에 이 티웨이 항공 자체 앞으로 행보 자체도 좀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까지 이야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티웨이 항공 지금 이 단기 순이익 991억 원까지 보여주면서 유럽 장거리 노선 진출을 하기 위해서 항공기 구매까지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앞으로도 조금 더 지켜봐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연말하면 좀 떠오르는 곳 생각을 해봐야겠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좀 선물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는 좀 고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좀 선물하면 떠오르는 곳이 백화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백화점에서 여러 가지 쇼핑도 하는 것들이 이제 연말에는 소비가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 현대 GF홀딩스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현대백화점 그룹일 뿐만 아니라 현대홈쇼핑 연결 편입 효과까지 얻고 있으니까 지금 이 그룹이 약간은 좀 기대감을 얻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종속 회사들이 푸드 서비스와 유통, 식재, 가구, 법인 영업, 그리고 중장비 사업까지 다양하게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만큼 지금 경기가 어렵고 경제 시장이 어려운 만큼 리스크를 좀 분산해서 사업하고 있는 이 전략 자체가 굉장히 좋게 보여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조한 여행까지도 이 기타 사업 부문에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이 현대 GF홀딩스 앞으로 조금 더 기대해봐도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좀 쇼핑 이야기까지 하면서 연말에 어떤 곳에 소비가 몰릴까까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말에 소비가 몰릴 법한 곳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상 문구, 완구 부분에서도 많은 소비가 몰릴 것이고요. 지금 이 기업들도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시동을 걸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외식 너무 많이 하지 않을까요? 그때만큼은 연말만큼은 누구든 좀 쉬고 싶고 좀 누리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그만큼이나 연말에는 외식, 여행까지도 잘 가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데 생활 모든 속속들이가 투자 인사이트로 다가오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 팍스경제TV와 함께 이 인사이트들 놓치지 말고 가져가시는 현명함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또 같은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